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요거 움직임 굉장히 잘 만들어내면서 사실 고점이다라는 신호는 안 나오긴 했었거든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진짜 갑자기 뜬금포,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뜬금포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약간 이 움직임에 좀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진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갑자기 막 난리가 났길래 어제 밤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태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비상계엄령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순간적인, 뭐 물론 많이 하락이 안 나서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은 보여주면서 마감은 했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그냥 충격이, 패닉이 있으니까 그 패닉 때문에 패닉셀이 한번 나오면서 하방에 한번 나와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전주들, 사실 원전주뿐만이 아니거든요. 오늘 진짜 많은 종목들이 순간적인 하락이 엄청 강하게 나왔어요. 어쨌든 첫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 뭐 원전주라고 이 종목이 지금 원전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지, 다른 종목들도 하락 나온 것 지금 거의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비상계엄령 여파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이 원자력 발전 육성 사업에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좀 또 부각을 받게 되면서 한번 하락이 같이 나오게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뭐 분명히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이지만 이제 어제 24시간 돌아가는 이 코인 시장,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업비트가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업비트 종목들 순식간에 반토막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막 가고 이랬어요. 순식간에 막 60%까지 가고 막.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바로 만약에 여기가 떨어졌던 지점이에요. 여기가 딱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페닉스를 던지면서 마이너스 50%, 막 60% 갔다가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크게 문제가 될 거였으면 이거 회복을 못 시켰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업비트 코인 시장 회복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야 이제 오늘 처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밤에 벌어진 일이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어. 페닉스의 반응이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나왔지만 오늘 증시를 미루어서 봤었을 때 어디 갔죠? 오늘 증시를 좀 미루어서 봤었을 때 결국은 그렇게 크게 하락을 안 만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가격을 좀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요, 이 이슈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악재라고 생각이 돼, 막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막 진짜 미친 이슈, 미친 악재 이슈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다면 이건 악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정도로 앞으로도 진짜 큰 제동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정도에서 안 끝나죠. 그냥 장대 음봉 꽂아버리고 끝내버렸겠죠. 근데 결국에는 양봉을 말아놓고 마무리해줬고, 증시 자체도 뭐 다른 종목들, 뭐 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된 상황에서 마무리진 걸 봤었을 때는 그냥 이 패닉셀 정도로 마감을 하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슈 얘기는 좀 하고요. 다시 흐름으로 넘어가 살펴볼 거고, 제가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충분한 기간 행보가 우선 이루어졌거든요. 장기 행보가. 이때 당시는 이제 상승 파동이죠. 이 상승각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옆으로 행보각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행보각이 이제 충분해요. 이제 이 정도는 높이값, 올라갔던 높이값만큼 보통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떨어지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졌던 높이값, 이 높이값만큼 행보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훨씬 더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정도면 이제 다음 방향성이 터질 때가 되었다라고 1차적으로 보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무적으로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 지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거의 10조 원이 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재무적인 부분들이 즉각 잘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도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행보 자리를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방향성이 곧 터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결국엔 넘어가려면 어쨌든 매물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지점 어차피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만 안 나온다면야 충분히 이제 넘어갈 시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 추이가 이 매물을 체크를 할 때는 거래량 추이를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 거래량 추이가 충분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봤었
봤었을 때 여기 매물 소화가 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이 좋았어요. 실제로 그림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봐봐요. 여기서 지금 매물 한번 또 터졌었던 흔적이 있죠. 이번에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매물이 터졌으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던지 더 크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왜? 거래량이라는 건 1대1 교환이니까. 그래서 매수자가 있었으면 무조건 매도자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보다 물량이 더 많았으면 지금 똑같은 자리예요. 가격도. 봐봐. 요 자리랑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라고요. 똑같다고요. 여기서 물량이 터질 것 같았으면 진작 터졌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주목하면서 보고 있었던 건 매물이 안 터지잖아.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라는 건 여기 매물이 이제 소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각 좀 보다가 넘기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었고 충분히 매물이 소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여기서 뜬금포 이슈가 지금 터지면서 한번 약간 털어내는 움직임으로 결국 이어졌다라고 좀 보입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물론 이런 대회 모든 변수들을 다 담아가지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떨어지더라도 진짜 문제가 생기는 지점 어쨌든 지금 박스권 깼나요? 안 깼단 말이에요. 결국엔 진짜 문제가 생길 거면 밑에가 깨져야 되는데 어차피 하락 나와야 이 정도 반응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쳤거든요. 만약에 진짜 악재일 것 같으면 마이너스 30% 찍고 하한가 찍고 내려갔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0%선 정도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냥 페니스 정도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아쉽게도 한 턴은 좀 돌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하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림으로 결국 가야 되지 않나라고 약간 시간이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딜레이가 돼버린 거죠. 변수가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뭐 원래 항상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항상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계획 잘 세워놔도 뭔가 알 수 없는 변수들에 또 부딪히게 되면은 살짝 미뤄지게 되기도 하고 거기서 수정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듯이 지금 얘가 진짜 크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은 진짜 좋아요. 전혀 문제 없다고요. 지금 오히려 매물 수완 거의 다 됐어요. 이거 건들기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보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소나기가 한번 내린 거 정도다라고 보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가는 것보단 당연히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흐름이 뭉개지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평선들도 계속 정비가 펼쳐지는 자리이기도 해서 약간 어차피 여기 직전에 저점 잡아놓은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뭐 물론 진짜 많이 하락이 나온다. 막 추가적으로 더 큰 이슈가 터지면서 나온다라고 하면야 좀 더 여기 밑에까지 하락이 나왔다. 물론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 가능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슬슬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저점 자리 한번 다시 잡고 워낙 순식간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 반등은 금방 칠 수 있거든요. 떨어졌던 폭이 빠르면 빨랐을수록 반등은 훨씬 화끈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하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슬슬 반등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심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많이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맥시멈 떨어지면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열릴 수는 있겠지만 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7,000원 정도까지 선에서 이제 자리 잡고 다시 받는 그림 만들어내는 그림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어쨌든 충분히 작업치고 넘어가려던 형상을 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 매물 구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어차피 충분히 매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반등 턴에서부터는 한번 돌파를 충분히 만들어내면서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 요거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조금 더 딜레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눌러줬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뭐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이라든가 뭐 삼중바닥형 돌파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나와주게 되면은 신규로 노려볼 수 있는 진입 타점이 되니까 손절도 짧고요. 그런 지점도 공략 타점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올라올 때 지금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한 25,000원부터 27,000원 정도 자리거든요.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 뭐 물론 전 넘어갈 거다라고 보는데 매물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항상 이런 변수들을 좀 어느 정도 배제를 시켜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분할 익절 해놓고 나머지가 떨어져 버려도 본전 정리하고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분할 익절 한 25,000원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확실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파동값 2배짜리 파동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겼을 때 한 5, 6만원 정도 선에서 큰 거리량 하나가 터질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가다가 익절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딜레이 됐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